이번에는 교재 12페이지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문제 유형이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을 보면 The author's purpose is to entertain you 나오는데 잠깐만요. 진행하기 전에 여기 1, 2, 3, 4 네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잠깐 동사를 멈추고 제가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다 해드렸는데 잠깐 동사를 지금 멈추고 1, 2, 3, 4번 문장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문장들을 지문에서 이 표현들을 가져왔을까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그리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을 보면 The author's purpose is to entertain you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설명하고 싶은 표현은 이 부분이에요. To entertain you. 여기 앞에 is가 있죠. 네. 자, 설명드릴 때 to 그 다음에 한다가 나오면 1번, 2번, 3번. 3번은 또 다시 1, 2, 3.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표현은 한다라는 말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is가 붙게 되면 is뿐만 아니라 뭐 am이나 are 어떤 게 붙더라도 과거형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는 was, were 될 거고요. 미래형이 되면 will be가 되겠죠. 예, 어떤 게 붙는지 상관없이 간에 이런 비동사가 앞에 to 한다 앞에 비동사가 붙게 되면 하기 하는 것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is are am 있으면 하기 하는 것이다. was were 하기 하는 것이었다. will be 하기 하는 것일 것이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비동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to 한다가 나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죠. 왜냐면 이 많은 뜻 중에 그냥 1번이니까 하기 하는 것 거기에 이다만 붙인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결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흔히 말하는 우리 학교에서 B2 동사 또는 그냥 간단하게 B2 용법이라고 부르는 표현들입니다. 자, B2 용법은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is to entertain you. 그러면 is to entertain you 이렇게 하면 당신을 즐겁게 한다가 즐겁게 하는 것이다가 될 겁니다. 여기는 다행히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학교에서 말하는 B2 용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 B2 용법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가운데 going이라는 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is going to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보던 표현이죠. 거기에 going이 없어지니까 비동사 to 붙어서 그냥 B2 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은 비동사 가지고 있던 be going to 가지고 있던 뜻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엔 해야 한다. be going to에 해야 한다는 뜻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시면 지금 알겠는 되죠. 예, 두 가지 뜻이 있으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going이 사라지더라도 is to entertain you라는 말도 당신을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당신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뜻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꼭 알아두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표현은 the author's purpose, 작가의 목적이죠. 작가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to entertain you, 당신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가 될 겁니다. 그 밑에도 2번 표현도 보면 the purpose is 목적이 is to persuade, 설득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동사 다음에 누구라는 말 나오면 누구에게가 되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예,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당신에게 행동을 취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가 되겠죠. 네, 앞에서 다시 보면 자, is to 한다가 나왔으니까 to 한다 앞에 is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뭘부터 생각하면 됩니까? 하기 하는 것부터 생각하면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면 하는 것이다 해야 한다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말이 되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당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아니면 당신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표현은 하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면 한다라는 말 뒤에 누구에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to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한다 누구에게 to 한다. to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관없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뭐뭐 하는 것을 한다.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표적인 게 help죠.
누구에게 뭐 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할 때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동사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to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동사에 따라서 to가 없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to 있던 없던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요. help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if you say yes to this question 하는데 자 여기 하기 전에 뭐뭐에 대해 또는 뭐뭐에 대한 이란 단어가 세 개가 있다는 거. about, on, to 이 세 가지가 다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한 이란 뜻이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yes, 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if는 이제 하나, 둘, 세 가지로 해야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if도 뒤에 일반 동사가 오는 경우과 비동사가 오는 경우, 그냥 동사가 오는 경우, 한다라는 말이 오는 경우와 비동사가 오는 경우 두 개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첫 번째는 하면, 한다라는 말이 오면 하면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비동사 있게 되면 뭐뭐 이면 아니면 어디에 있으면 아니면 뭐 어떠 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비동사가 세 가지 뜻이 있으니까 뭐뭐이다 어디에 있다 어떠 하다인데 if까지 붙어버리면 이면 어디에 있으면 어떠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한지 또는 뭐뭐인지가 되겠죠. 뭐뭐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다니까 할지라도가 될 거고요. 일단 비동사가 붙게 되면 일단 지라도 그다음 비동사가 되면 일지라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세 번째 경우에는 앞에 even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even if 또는 다른 말로는 even though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똑같아요. even if, even though 똑같은 뜻입니다. 마지막에 informal writing includes non-fiction writing, recipes or directions 나오는데 informational 그러면 정보, information 정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informational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아니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 전달하는 writing, 글쓰기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는 하게 되겠죠. includes 포함을 하는데요. 그 포함되는 내용은 non-fiction writing, 지어낸 내기가 아닌 글들, 뭐 위인전 이런 게 되겠죠. 설명서, 위인전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recipes 조리법이고 or 아니면 directions 설명서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4번은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었고요. 이제 오늘 주된 표현은 1번, 2번이었네요. 그래서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to 한다가 되는 경우에 어떤 뜻이 있을까? 첫 번째는 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비투용보로 봐서 해야 한다, 좀 할 것이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